자, 가봅니다. 오늘은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찬찬히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되는데, 일단 연립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연립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문자가 일단은 두 개 이상인 것부터 연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문자 하나짜리는 연립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두 개 이상부터 갈 텐데, 두 개 이상에는 지금 1차와 1차를 연립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이렇게 총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 여기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서 봐봐. 1차와 1차. 1차와 1차는 얘는 무조건 내가 할 수 있어라는 확신을 깔고 가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1차, 1차는 못 풀 수가 없잖아. 인간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1차와 2차 역시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얘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차가 있었다면 y는 뭐 예를 들어 x 더하기 1이야.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에 이제 2차식이 있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2xy 뭐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여기는 이 녀석을 요렇게 집어넣어 버리기만 하면 문자 하나가 소거되면서 알아서 뭐가 돼? 그냥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1차가 있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1차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 1차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반드시 소거라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1차가 하나 생기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여기는 이 연립 방정식은 풀 수 있는 방정식이야 라는 생각을 하겠다.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2차, 2차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사실은 문자 3개짜리로서 1차, 1차, 1차 이렇게 3개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3개 있는 것도 여기 있는지 보자. 여기는 없네, 다행히. 근데 그 3개짜리도 못 푸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 있었었어. 그러니까 좀 되게 선생님 입장에서 좀 황당했었던 그런 황당했었던 그런 기억인데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식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그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막 쓸 거야. 그냥 이렇게 지금 썼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놓고 보면은 뭘 소거하는 게 편하니? X 소거하는 게 편하죠. 그다음에 얘랑 놓고 보면 뭘 소거하는 게 편해? Z를 소거하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지 편한 대로 계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랑 해서 X를 소거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Y랑 Z에 대한 식이 하나가 생긴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서도 얘랑 했을 때 뭘 소거해야 X를 또 마찬가지로 소거해야 여전히 Y랑 Z에 대한 식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야 YZ에 대한 식이 몇 개가 되면서 두 개가 되면서 여기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거를 할 땐 당연히 일단 한 문자를 무조건 조져버릴 거야 라는 느낌으로 한 문자만 먼저 다 없애놓고 그 다음에 남은 거 해결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알겠죠? 요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 우리가 봐봐.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뭐 예를 들어 0이었어. 그 다음에 2x-3y 더하기 2z가 0이었어. 라는 이런 두 개짜리를 봤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래서 x랑 y, z를 다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 구할 수 없겠지. 그럼 여기는 이 방정식은 못 푸는 방정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두 개만 있었을 때 우리가 도대체 뭘 구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구할 수 있을까? 특히나 이렇게 이쪽이 다 상수항이 없는 이런 경우였을 때는 결과적으로 말해서 얘는 x와 y와 z의 b 정도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랑 y랑 z 값을 다 구할 수는 없지만 x랑 y랑 z에 대한 b는 구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두 개를 먼저 너무 귀찮게 줬네. 얘도 3이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빼보자. 두 개를 빼면 얘에서 얘를 뺄까? 그럼 x,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5y는 0이 되죠. 그럼 x는 뭐가 됩니다? 5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y를 여기다가 넣어볼까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7y 플러스 3z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들밖에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식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는 봐봐. 우리가 비례식이라고 하는 게 봐봐. 비례식이라고 하는 게 A 대 B는 C 대 D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우리가 비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은 A분의 B는 C분의 D도 여전히 비례식이에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얘의 의미도 여전히 얘 대 얘는 얘 대 얘입니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입니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입니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은 이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넘어가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5분의 x가 뭐야? 1분의 y가 되지. 그럼 x랑 y는 5 대 1이라는 사실을 얻게 됐다라는 뜻이 돼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바라본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7y가 마이너스 3z잖아. 그러면 z는 뭐가 되겠어? 다시 이렇게 할까? y. 그럼 얘는 3. 여기 마이너스 7 이렇게 하자. 그럼 얘랑 얘는 또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3 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됩니다? 그럼 여전히 여기는 3이었으니까 여기도 3으로 바꾸고 여기도 3으로 바꿔서 15 이렇게 식을 써주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15분의 x는 3분의 y는 마이너스 7분의 z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가 15대 3대 마이너스 7이라는 얘네들의 비율 자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문자가 하나 더 많아. 식보다 문자가 하나 더 많아. 근데 상수항이 없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 x랑 y랑 z의 b까지는 얻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b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얘가 15였을 때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7이라는 보장이 있지만 얘가 30이고 얘가 6이고 얘가 마이너스 14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x, y, z 값은 모르지만 그 녀석들의 b는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들 여기서 다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갈 건데 오늘의 주제는 결국은 뭐냐면 2차, 2차 연립방정식을 풀자 이거야. 2차, 2차 연립방정식.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얘들아 핵심은 이겁니다. 1차,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걔를 가지고 2차, 2차를 풀 거야 라고 생각할 거야. 이해됩니다? 다시 1차, 2차는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2차를 내가 어떻게 해서 풀 거예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봐봐. 우리 1차, 단순하게 그냥 1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 1차 방정식은 풀 수 있죠. 됐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풀 수 있나요? 없나요? 그냥 무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풀 수 있지. 근데 여기는 얘는 사실상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얘가 0이거나 얘가 0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는 0이다 또는 이렇게는 0이다로 뭐가 돼? 쪼개져 버리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풀이 중에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2차 방정식 하나를 풀기 위해서 나는 거기는 걔를 두 개로 쪼갰어. 근데 그 각각이 뭐가 돼? 1차 방정식들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다가 봐봐. 여기다가 내가 2차 방정식에다 다른 2차가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라고 가정해보자. 2차 연립방정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여기 있던 그 2차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1차, 2차, 1차, 2차 두 개로 쪼개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지. 됐습니다. 다시 2차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됐어? 2차 방정식 풀고 싶은데 이 녀석이 뭐가 된다면 인수분해가 돼서 이쪽이 0이 되는 상황이라서 얘가 두 개로 쪼개질 수 있다면 이거 하나, 이 하나의 식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이거 하나랑 얘 하나에서 요렇게 하나,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에서 요렇게 하나 두 개의 1차, 2차, 1차,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2차, 1차, 2차가 되면 무조건 풀 수 있다는 보장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거는 계산할 수 있군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야? 연립방정식 중에서 2차, 2차 연립방정식 풀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2차고 얘가 2차였어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뭘 베이스로 어떻게든 여기는 얘를 1차와 2차의 형태로 여기는 얘를 만들어서 얘를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얘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얘를 풀 거야 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접근해주면 오늘의 얘기는 사실상 거의 반 이상 끝난 거야. 됐어? 별거 없죠?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자면 연립방정식 중에서 2차, 2차 연립방정식 중에서 첫 번째 형태는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A가 0입니다. 얘는 별이에요. 라는 요렇게 된 거 하나랑 또는 B가 0입니다. 해서 요렇게 된 거 하나랑 해서 결과적으로 1차, 2차, 1차, 2차를 만들어서 여기서 얘를 풀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예제가 있을 거야. 여기서 봐봐. 얘는 지금 1차, 2차니까 얘는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지. 네. 1차, 2차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지? x를 소거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y 대한 거 먼저 풀고 그 y 값 구해서 다시 x 값 구한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얘부터는 어때? 2차, 2차니까 얘는 무조건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건지 한번 관찰을 해봤더니 뭐가 보여? 아이고, 여기는 요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네 라는 사실이 보이죠.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3x-y가 0이다와 x-y가 0이다로 쪼개지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두 개를 각각 하나씩 뭐 해준다? 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 y는 3x니까 3x 집어넣으면 9x제곱, 10x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x제곱이 뭐가 되면서 1이 되면서 x가 1이었을 때는 y가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편하게 1,3이라고 쓸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쓸 거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x랑 y랑 서로 같은 거니까 결국 2x제곱이 10이 되면서 x제곱은 5가 되면서 얘는 루트 5일 때 루트 5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면서 총 이렇게 몇 개의 해가 나온다? 4개의 해가 나온다. 이게 첫 번째 해결 전략입니다. 이 첫 번째 해결 전략까지는 어때? 너무나 쉬운 느낌이지. 됐습니다. 넘어가서 딱 보는 거야 먼저. 얘가 1차, 2차구만. 얘는 2차, 2차인데 인수분해가 되네 라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 인수분해되는 걸 몇 개로 쪼개버리면 되겠구만. 2개로 쪼개버리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요런 녀석입니다. 요거는 다시 요거 아니야. 요런 녀석입니다. 자, 교육과정 외라고 주어져 있는데 종종 나와요. 기억해 주세요. 잘 봐봐. 여기는 얘를 이렇게 쓱쓱쓱쓱쓱쓱 봐. 이렇게 쓱쓱 봐. 얘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고 2차식이지. 그리고 둘 다 안타깝게도 2가 있고 마이너스 19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개로 쪼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애시당초 궁금하지도 않아.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어떤 형태를 의미하게 되냐면 얘는 아예 딱 봤을 때 2차 항 자체를 완전 통째로 소거할 수 있는 형태. 이게 두 번째 형태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관찰을 해봐야 되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2차 항이라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2차 항이라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2배를 해서 2y제곱 플러스 4x에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38입니다. 라고 써버린 다음 2개를 뺀다고 생각해. 얘에서 얘를 빼보자.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5x에다가 얘에서 얘를 빼니까 뭐가 돼? 없어지고 얘에서 얘를 빼니까 뭐가 돼? 4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몇 차식이 돼버렸어? 1차식이 돼버렸지. 다시 2차 항을 소거할 수 있었으니까 두 개가 둘 다 2차식이었는데 그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결국 2차 항들을 한 번에 다 소거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그 소거된 식은 몇 차식이 되겠어? 1차식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형태 자체가 어떤 형태냐면 여기 2차식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식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인데 여기 있는 요 2차 여기서 요 2차 항들이 두 개를 뭐 가감법을 이용해서 빼봤더니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더라? 여기 1차에다가 뭐가 된다? 뭐 여기는 얘 어떤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2차 항 자체를 소거시켜버리면 얘는 1차식이 나와요. 라고 했고 그 다음에 1차, 2차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했었잖아. 맞아? 그러면은 여기는 요 녀석이랑 이거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서 다시 이거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가 2차 요거의 별 이렇게 돼 있는 이 녀석을 연립한다.
얘를 연립하는 거나 얘를 연립하는 건 사실상 같은 게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요렇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1차, 2차의 모양을 만들어서 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예를 들어서 요건 좀 너무 문제가 좀 별로네. 지금 왜냐면 y까지 다 소거돼 버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얘는 좀 문제가 별론데 요걸로 봅시다. 요걸로 볼게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xy에 더하기 2x 더하기 y는 4가 될 거고 여긴 얘는 xy에 더하기 2x 빼기 2x 마이너스 y 그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는 0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몇 차야? 이거 2차죠. 차수는 뭐라고 했어?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차수라고 했어요. 얘는 2차가 됩니다. 2차, 1차, 1차, 2차, 1차, 1차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2차를 소구할 수 있잖아. 여기는 얘에다 몇 배를 해? 2배를 해요. 2xy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2y는 0입니다. 해서 이거 두 개를 그 상태로 빼버리면 얘는 6x에다가 플러스 3y는 4가 됩니다라는 몇 차식이 된다고 얘들아? 1차식이 돼버려. 됐어? 그럼 이 1차식과 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얘가 더 쉬워 보이니까 여기는 얘를 갖다가 요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해 버리면 됐어? 그럼 이제는 1차, 2차 연립방정식이 됐으니 난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계산했네. 여기 마이너스 4였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그럼 뭐가 돼? 12가 되니? 이렇게 되겠다. 그죠? 됐어? 어쨌든 계산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 계산보다는 이 흐름을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어? 이렇게 1차, 2차의 모양을 만들고 있어. 첫 번째 경우도 1차, 2차의 모양을 만들고 있고 두 번째 경우도 1차, 2차의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흐름만 잡아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양은 잘 봐봐. 요런 모양이야. 요런 모양. 세 번째 모양은 이거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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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전부 다 2차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긴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0이었어야 얘를 두 개로 쪼갤 수 있을 테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돼도 소용이 없어. 얘는 단순한 2차와 2차의 모양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러면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모양인데 그 세 번째 모양은 뭘 하는 거냐면 마지막으로 정 안 되면 안 돼. 어이니? 면. 아이니? 이거니? 좋아요. 정 안 되면. 나 진짜 왜 난 수학밖에 못하는 것 같아 진짜. 이럴 때마다 좀 창피한데. 어쨌든 다시 정 안 되면 상수항이라도 소거해봐. 이게 마지막 개념입니다. 오케이? 근데 뭘 기대하며 여기는 얘는 1번의 형태가 되길 기대하며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이 되는 형태. 왜냐면 지금 난 상수항을 소거할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상수항을 소거할 거란 말이야. 그럼 상수항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상수항이 없다는 소리죠. 됐어? 그럼 결국 2차식은 0이 됐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그 2차식이 0이 됐을 때 그 녀석이 뭐가 될 수 있다면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면 이제 1번의 형태로서 나는 뭐 할 수 있어? 여기는 얘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됐어요? 이해돼? 오케이, 좋습니다. 자, 봐봐. 자, 여기는 얘에서 지금 상수항을 소거할 거니까 여기다가 5배를 해줄 거고 여기다가 한 3배를 해줄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식은 5x의 제곱에 마이너스 15xy에 더하기 10y 제곱은 1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 여기는 얘는 9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y에 더하기 마이너스 3y 제곱은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정리하니까 14x제곱에 마이너스 21xy에 플러스 7y제곱이 되면서 0이 되죠. 그럼 얘는 복잡해 보였는데 다행히도 다 7로 나눠지네요. 2x제곱에 마이너스 3xy에 더하기 y제곱이 되면서 뭐가 되나?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됐네.
그럼 여전히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2y제곱은 3이랑 얘랑 연립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다시 이건 1번 형태니까 뭐 하면 되겠어? 이거 인수분해해서 두 개로 쪼개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라는 느낌이야.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는 상수항이 소거가 됐을 때 얘가 1번 형태가 된다면 이제 1번 형태로서 다시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2차 연립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는 이 세 가지야.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 세 가지 형태만 너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웬만한 2차 연립방정식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방법을 몰랐다고 생각해봐. 이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희가 2번 문제를 딱 관찰을 하잖아? 그럼 진짜 되게 끔찍해요. 얘를 딱 봐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랑 y를 구하고 싶어. 얘를 연립하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할래? 별 생각이 안 들죠. 작전이 안 세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단원, 연립방정식 이 단원은 너희들한테 딱 뭘 전달해주고 싶냐면 선생님이 2차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해결 전략은 이 세 개 중에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 세 가지의 전략을 기억해 놓고 있다가 주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선생님 내가 상수항을 소거했는데 걔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니? 상수항을 소거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못 푸는 거야. 끝. 알겠죠? 교육 과정에선 이 세 가지 외에는 절대 다루지 않아. 됐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2차 연립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다른 생각을 하나 하긴 할 건데, 오케이? 그 생각을 제외한 문제들은 다 그 패턴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 패턴 말고 다른 패턴으로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2차 방정식, 연립 방식을 풀 수는 있을 거야. 어떤 상황일 때는 더 편하게 풀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너희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선 좀 더 돌아갈 수도 있어. 더 편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 정도는 너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기본으로 딱 깔려서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문제는 저 세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봤는데 더 편하게 풀려요. 라는 그런 상황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껴뒀던 이제 요 녀석. 대칭식으로 주어져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다시 이 세 가지가 뭐라고 얘들아? 기본기라고. 근데 그 기본기의 위에 있는 녀석이 얘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오히려 나는 여기는 얘 풀이를 훨씬 더 강조하고 싶어요. 알겠죠? 봐봐. 여기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첫 번째 너희가 대칭식이라고 하는 거의 구조를 알았으면 좋겠어. 대칭식. 대칭식이 뭘까? 얘는 x와 y가 자리가 바뀌어도 완전히 같은 식. 글씨가 왜 이래? 완전히 같아지는 식을 가지고 대칭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y를 넣고 여기다가 x를 넣어도 똑같죠. y 넣고 x 넣고 y 넣고 x 넣어도 원래 식이랑 똑같죠. 이렇게 돼 있는 저 식을 가지고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가 관찰해야 되는 거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아니면 얘는 이차항을 소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이 식이 대칭식인지 아닌지를 먼저 관찰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왜냐면 대칭식일 때는 여기는 얘 해결 전략 자체가 되게 획기적이거든. 얘 해결 전략이 굉장히 획기적이니까 이런 상황에 한정해서는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대칭식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항상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관계인 곱관계를 볼 겁니다. 얘 해결 전략은 곱관계.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궁금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xy가 얼마인지 궁금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저기는 저 두 개를 먼저 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다음에 여기는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새로운 어떤 t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만들 거야. 그런데
거기는 걔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b는 0이라고 만들 거야. 이게 뭘 하겠다는 얘기야? 저 t에 대한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은 x와 y로 잡을 겁니다. 라는 뜻이겠지. 2차 방정식 작성에서 배웠던 개념이지. 맞아요? 합이 있고요. 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 여기다 쓰고 곱 여기다 쓰면 이게 지금 쟤네들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의 세팅을 잡아놓고 이 2차 방정식을 해결한다라는 생각으로 뭘 할 거냐면 xy를 구할 거. 이해돼요? 그래서 요런 흐름을 잡아주는 게 요 세 번째고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 첫 번째, 여기는 이거 몇 차식이야 얘들아? 2차식. 이거 몇 차식이야? 2차식. 2차 연립 방정식이지. 됐어? 2차 연립 방정식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얘는 요거 2차 항, 요거 2차 항, 요것도 2차 항, 요것도 2차 항, 요것도 2차 항. 됐어? 그럼 그래서 2차 항을 바로 소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상수항을 소거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됐어? 근데 상수항을 소거하려면 여기다 10배를 한 다음 두 개를 뭐 할 거야? 뺄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막 풀이가 막 산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실제로 너희가 지금 선생님이 이거 알려주지 않을게. 너희가 한번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접근해보자. 알겠죠? 당연히 풀리기는 할 거예요. 풀리기는 할 건데 근데 안 풀리는 문제도 있기도 하고 일단 봐봐. 여기서 내가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xy는 10입니다. 이렇게 변형하고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xy가 뭐가 됩니다? 1입니다. 이렇게 식 자체를 변형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얘를 a라고 가정하고 얘를 b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은 a제곱 빼기 2b는 10입니다가 되고 a제곱 빼기 5b는 1입니다라는 식이 되거든. 그럼 여기는 얘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긴 얘는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2차 연립방정식이 되는데 이제는 2차 항이 소거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두 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에서 얘를 뺀다. 면, 그렇지. 3b가 뭐가 되면서? 9가 되면서 b가 얼마야? 3이죠. 그지? 그럼 b가 3이었어. 이 녀석이 얼마였어? 3이었어. 그 다음에 얘가 3이라면 얘가 넘어가니까 16이 되면서 a는 뿔마 4죠.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돼? 뿔마 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4t 플러스 3은 0 하나랑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t 플러스 3은 0 하나로 얘는 1과 3이 근이고 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근이니까 여기는 얘가 x랑 y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1,3과 3,1이 근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근이 되면서 훨씬 더 어때? 편한 느낌으로 풀리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이거는 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풀리는 걸 풀리게 변신을 시킬 수도 있어. 다시 봐봐. 분명히 2차 얘는 두 번째 형태가 아니라 뭐였어? 세 번째 형태였잖아. 그지? 세 번째 형태는 어때? 상수항 소거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근데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변형을 해버리면 갑자기 얘는 풀리는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딱 나왔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도 딱 봐봐. 이런 형태가 나왔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얘를 어떻게 풀 거야? 대칭식의 해결 전략을 가지고 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를 내가 a라고 할 거잖아. x, y를 b라고 할 거잖아. 그럼 이 식은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a의 제곱에 더하기 2a에다가 마이너스 2b. 2b는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는 1이 됩니다. 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이 차항을 소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얘는 뭘 소거할 수도 있겠어? b라고 하는 것 자체를 소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이렉트로 a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a를 구한 다음에 그걸 또 b를 구한다면 a, b 순서쌍들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고 그럼 그 두 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쉽게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세 개, 오늘 딱 세 가지 요거랑 요 가장 기본기의 세 가지 요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떤 관계? 대칭식의 관계. 그러니까 대칭식으로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이런 문제를 너희가 봤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합과 곱을 구해서 계산합니다.
다시 봐봐. 여기 얘도 되게 쉬워요. 그냥 이걸 단순하게 너희가 푼다고 생각하면 이거 되게 끔찍하거든. 근데 얘는 x 더하기 y가 딱 요 모양이었고 x, y가 요 모양이었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 y가 존재하기 위한 a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문제 해석하는 게 어때? 어려워 보이는데 갑자기 내가 t제곱 마이너스 뭐야? 2a에 더하기 6t 더하기 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13은 0에 근이 x랑 y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수 x, y가 존재한다는 건 이 녀석이 뭐라는 소리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죠. 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얘는 판별식 중에서도 4분의 d 공식을 사용하면 되니까 얘는 a 더하기 3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3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싶군요라는 이 부등식을 풀어서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군요 라고 쉽게 해석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선생님이 강조했던 합과 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합과 곱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걔네들은 좀 집중해서 아, 제 합곱, 그러니까 대칭식이면 합곱 관계로 푸는 거구나라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어. 알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방정식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활용은 마찬가지 너희가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면 되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공통근 개념으로 넘어갈 건데 공통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오케이? 공통근 개념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공통근이라고 하는데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얘랑 얘의 공통근을 구하는 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얘랑 얘를 각각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공통인 값을 찾는다라는 너무 뻔한 해결 전략도 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해서 공통근을 알파라고 가정한 다음에 알파 넣고 뭐 최고차항 뭐 소거해가지고 얻은 식을 인수분해서 알파 값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법으로 얻은 값이 공통근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 일단은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요 2번에 대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 그죠? 읽어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안 와닿아. 그래서 걔만 좀 정리해 줄게. 그러니까 봐봐. 그냥 이런 느낌이야. 1번은 그냥 이거야. fx는 0이 있는데 걔의 근을 직접 구해봤더니 알파랑 베타래. gx는 0의 근을 내가 직접 구해봤는데 그 근이 알파랑 간말해. 그럼 당연히 알파가 공통근이구만.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게 1번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얘기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개념이냐면 사실 공통인수라는 개념부터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에 봐봐. 얘가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여기 있는 얘가 뭐라고 할까? qx라고 할까?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q1x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거를 x-알파로 나눠봤더니 걔가 q2x가 돼서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한번 가정해봐. 이 상태는 f랑 g가 공통인 인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해돼요? 근데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이거 두 개를 더해서 fx 플러스 gx를 만들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얘는 결국 이거랑 이걸 뭐 한 거야? 더한 거지. 그러면 x-알파에다가 결과적으로 뭐가 돼? q1x 더하기 q2x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개를 더한 이 다항식은 여전히 그 공통 인수를 인수로 가지고 있지. 이 인수와 이 인수로 묶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가 이 녀석의 인수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더한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빼도 괜찮겠다. 더하거나 빼도 어때? 공통인 인수는 반드시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여기는 얘를 방정식 입장에서 해결해 본다면 여기는 이 녀석이 알파라는 근을 갖고 나머지는 모르겠어. 여기는 얘가 알파라는 근을 갖고 나머지는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쨌든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진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잖아. 그럼 걔는 무조건 알파라는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이 문제를 딱 봐봐요. x제곱 더 마이너스 4x 더하기 k는 0과 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4는 0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간다라고 줬어요. 그럼 저기는 저 상황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면 나는 이거와 이거 두 개를 뭐 할 거냐면 뺄 거야.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빼.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가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이 상태로 그냥 뭐 할 거야? 뺄 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빼지면서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빼자 차라리. 얘에서 얘를 빼면은 k 더하기 4의 x가 될 거고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k 더하기 4가 되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k 더하기 4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1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그러면 그 1이라는 요 녀석이 반드시 얘의 근이거나 얘의 근이었던 소리가 될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소리냐면 내가 주어져 있는 복잡한 두 개의 다항식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다항식을 더하거나 빼서 차수를 1차로 만들 수 있으면 됐어? 두 개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차수를 1차로 만들 수 있다면 그 1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가 나올 거 아니야? 라는 그 알파는 반드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공통으로 갖는 그 녀석이 될 겁니다.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진 그 녀석의 방정식의 근은 반드시 얘와 얘의 공통근이 될 거야. 가 되는 거야. 다시 여기는 얘랑 얘의 공통근이 뭔지 내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 모르고 있어. 근데 두 개를 뭐 했어? 빼서 거기 있는 그 녀석의 근을 구해봤더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1이라는 근을 갖게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1이라고 하는 게 이 녀석의 근이기도 하고 여전히 이 녀석의 근이기도 하게 됩니다. 라는 의미가 공통근 개념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런데 애시당초 얘들아 여기 있는 얘가 그냥 k가 마이너스 4라서 얘가 0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상황은 그냥 여기 있는 얘가 이제 공통인 인수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해가 개 많아지는 거거든 사실은. 이해돼요? 다시 얘가 0이 돼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랑 얘가 원래부터 같았어요로 해석할 수 있겠지. 왜냐면 얘랑 얘랑 빼서 0이 됐다는 뜻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두 개는 같은 식이 되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순간도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체크를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4였다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얘랑 얘는 공통근을 갖긴 하는데 거기는 걔는 둘 다 공통근이었을 거야. 왜냐면 완전히 똑같은 식이었으니까. 이해됩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그는 공통근은 하나밖에 없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4일 수 없었어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은 1이었다는 소리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K는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거야. 됐어? 그러니까 공통근의 해결 전략은 뭐 할 거야?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차수를 내려가지고 계산하기 쉽게 만들 거야. 오케이? 이 개념으로 잡아주면 돼.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부정방정식 얘기하고 쉬는 시간 좀 줄게요. 내가 이거는 계속 얘기했던 거야. 그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그냥 몇 가지 추가만 할게요. 다시 한번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어서 즉 미지수의 개수, 문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서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그런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다라고 하기로 했었고 얘는 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건을 추가해서 걔를 유한계로 한정시켜버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크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과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는데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애시당초 너무나 쉬워요. 이거는 실수의 성질상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이 0이다로 주어진다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등식 하나를 몇 개로, 두 개로 뭐 할 수 있어? 불릴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식 자체가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은 0이다라는 형태를 내가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주어져 있는 막 복잡하게 주어져 있던 이런 식이 있었는데 걔를 이런 형태로 변형시켜서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난 이 식을 가지고 식이 원래는 하나였지만 그 식을 두 개로 불려내면서 문자의 개수가 더 많았던 게 이제 식의 개수가 맞춰지면서 걔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나온 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너무나 쉽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먼저 보여줄게요. 음.
맞아요. 실수란 되게 좋은 지적이에요. 실수라는 조건이 안 붙으면 얘는 풀 수가 없어. 왜? 얘는 실수일 때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붙으니까. 그래서 실수 조건을 봐야 되는 거고, 실수 조건을 봤을 때 여기는 얘를 딱 봐봐.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y에다가 뭐야? 더하기 5y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8y에 더하기 5까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지. 문자는 지금 어때? 많죠? 두 개 있어. 그 다음에 식은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 식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뭘 할 거냐면 최선을 다해서 변형을 할 건데 어떤 형태로?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 그것도 안 된다면 뭔가의 제곱까지 하나 더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변형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이니 얘들아 혹시? 보이나요? 일단 여기서 난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이거는 잠깐만. 그러게요. 일단은 여기는 얘를 다 두 배씩 해보자. 그래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음. 얘는 좀 다른 느낌이다. 다른 걸로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이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어. 음, 얘는 원하는 형태가 맞습니다. 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하나 갖다 주고 4xy 하나랑 4xy 하나랑 그 다음에 4y제곱 하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x제곱 여기다 써주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2y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만들어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죠? 그래서 x는 1이 되고 y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봅시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고민을 해볼 거야. 알겠죠? 이거 좀 되게 지저분하네. 이거 선생님 생각에 지금 어떤 느낌이 좀 강하냐면 그러니까 x 더하기 뭐뭐뭐뭐 y 더하기 뭐뭐뭐뭐의 전체 제곱 이런 형태에다가 뭔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왠지 느낌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것 같거든. 아, 쪼개서 생각을 해봅시다. 쪼개서. 여기가 x 마이너스 2y 잠깐만요. 뭐지?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얼마니? x제곱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4에다가 더하기 빼기 4배의 xy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더하기 4x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8y 이렇게 되죠. 됐어? 지금 요거랑 요거는 맞춰놨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4y제곱이랑 y제곱해서 요거는 맞춰놨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4x-2x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요거는 맞춰놨고 요것도 맞춰놨고 그럼 플러스 4니까 얘는 4 더하기 1로 해서 요거까지 맞춰놨어. 요것도 맞춰놨죠. 됐나요? 그러면 남는 게
뭐야 또 얘는? 왜 얘가 남지? 왜 이렇게 남지? 그죠? 얘가 y였으면 너무 아름답게 남을 것 같은데, 그지? 이거 안 남네. 잠깐만 조금 고민해 볼게. 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y가 먼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4y제곱으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y 플러스 5는 0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먼저 완전제곱식 하나를 먼저 만들어 놔. 이렇게. 여기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잠깐 냅두고요. 지금 요 모양을 다시 한번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더하기 2배에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2y가 되죠. 됐어? 그럼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4y가 남았을 거고, 남은 거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될 거야. 5잖아. 그지? 여기다 1 하나 주고 여기다 4 하나 주는 거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이제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y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되면서 형태를 이렇게 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태 자체를 이런 식으로 아예 의도 자체가, 선생님의 의도 자체가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억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느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흐름을 잘 봤으면 좋겠네. 근데 얘는 좀 어렵다. 근데 그지? 얘는 처음부터 생각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보통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되게 쉽게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사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오늘의 핵심은 사실 뭐냐면 부정 방정식 중에서도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얘를 해결하는 해결 전략이 가장 중요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이런 느낌의 문제. 이런 느낌의 문제. 여기는 얘를 딱 보고 나서 봐봐. 식은 분명히 몇 개가 있어? 한 개가 있고 x, y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좀 주어져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봐봐.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의 핵심은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얘의 핵심은 정수 곱하기 정수가 돼요라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려고 할 건데, 여기서 얘와 얘는 식으로서의 정수고요. 여긴 얘는 실제의 수로서의 정수가 됩니다.를 만들어줘서 이 녀석의 핵심 전략은 이 녀석의 뭐로서? 약수로서 얘네들을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얘와 얘가 얘네들의 약수로서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여기는 얘네들의 값을 요렇게 정해서 두 개의 식으로 불려내는 방식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내가 의도적으로 봐봐. 3xy가 있고 마이너스 3y가 있어. 마이너스 2x가 있고 3은 일단 치워버리자. 그럼 요거 두 개를 내가 뭘로 묶으면 3y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1이 되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2로 해서 얘를 의도적으로 x 마이너스 1이란 모양을 또 하나 만들어 봐. 그러면 플러스 2를 한 효과니까 얘는 플러스 2를 해서 5가 됩니다라고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3y-2 x-1은 5가 됩니다로 뭘 할 수 있어? 식을 변형할 수 있는데 여기서 x랑 y가 정수라고 했으니 얘는 정수가 되고 얘도 여전히 정수가 돼. 여기는 얘가 정수가 되니까 여기는 얘의 약수로서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총 4가지의 형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딱 봐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1이죠. 됐어? 그러니까 얘가 가능한 숫자는 뭐가 될까? 일단 얘가 1이 될 수 있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지. 맞아요? x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지. 대신에 마이너스 5는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건 1과 마이너스 5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는 다 될 수 있잖아. 얘가 1이었으면 얘가 5가 되고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5였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x랑 y를 잡아준다면 순서상 x, y의 개수는 총 2개가 생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봐봐. 이게 이런 문제. 마지막 문제도 한번 보세요.
자, xy에 대하여 자연수 xy에 대해서 저기 있는 저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여기는 얘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를 어떤 모양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모양으로 저기 있는 쟤를 변형하려고 노력할 거야. 그래서 양변에 xy를 다 곱해가지고 y-x는 6도 다 곱할까? 얘가 xy가 됩니다. 이렇게 식을 바꿔준 다음에 넘겨요. 그럼 xy 플러스 6x 마이너스 6y는 0이잖아, 현재. 그럼 여기서 내가 x로 묶어버리면은 y 더하기 6이 되는데 6을 묶어버리면 다시 6을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36이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36이 됩니다로 표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x 마이너스 6에다가 y 플러스 6을 한 결과가 마이너스 36이 됩니다라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고 그럼 여기는 얘가 분명히 x랑 y는 뭐라고 했는데 자연수라고 했는데 얘가 자연수로서 이렇게 되려면 얘가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6일 때까지 가능하겠지. 이걸로 가능. 마이너스 6은 안 되겠네. 마이너스 3일 때까지 가능하겠지. 됐습니다. 어쨌든 요 녀석에 모여야 되니까 약수. 마이너스 4도 되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순서쌍은 총 4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됐습니다. 거기 있는 걔네들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해서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한다라는 느낌으로 푸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정수 조건이나 이런 조건들은 되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유가 뭐겠어? 뭔가 좀 어거지 느낌이 좀 있어요. 풀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풀어야 돼?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이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의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를 이런 형태로 억지로 변형해서 이렇게 구하는 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걸 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딱 개념적으로 접근하면은 되게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괜히 쓸데없는 실수 조건에 막혀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지? 실수 조건에 괜히 막혀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까지 너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방정식 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완전히 다 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오늘은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될 거고 실력 문제까지 너희들 싹 다 풀어오면 되고요. 오케이? 목요일까지 이렇게 풀어오면 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단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부등식부터는 재밌어요. 이야기. 기말고사 범위.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